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대한 두 번의 자살 폭발 테러가 발생해 아기를 포함해 13명이 사망했고 미군과 탈레반, 민간인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로 들어갔고 미군과 철군과 대피 나머지 일정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도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기 아주 힘든 소수 그룹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을 8개월이 아니라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도록 미국 정부가 승인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미팅을 중심으로 반아시안, 반백신 정서가 일상이 됐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남미에서 미국으로 오려는 난민 신청자는 멕시코에 머물러야 한다는 트럼프 정책을 따르라는 연방 대법원 이민 판결이 현실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방 판사가 시드니 파웰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변호사들에게 그들이 한 거짓 부정선거 주장 고소에 대한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 교육을 다시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인 올림픽에는 아프가니스탄인 한 명만이 난민 대표로 출전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내용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 이 사태를 맨 앞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보도해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폭발 테러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미국 국가로서 가장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가안보팀과 함께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대통령이 의논을 하고 있고 아마 백악관 상황실에서 나와 봐야 여러 가지 내용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차례 폭발 테러 사건이 있었고 국방부에서도 폭발 테러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 이런 때는 정부나 관계자의 발표보다는 언론들의 취재가 훨씬 빨리 갑니다. ISIS에 의한 자살 폭발 사건이다. 그리고 ISIS에서도 일부 우리가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ISIS K자가 붙는데 왜 ISIS K냐? ISIS라는 것이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정부를 세우겠다는 그런 기구죠. 그런데 K자가 붙는 것은 말하자면 모든 단체의 지부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지부, 그리고 ISIS는 탈레반과는 적입니다. 탈레반의 적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사건이 국방부가 확인하기 전에 미국 매체도 전부 그 톨로 뉴스라는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뉴스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사진들을 전부 내보내고 있는데 두 번의 폭발이 지금은 어느 정도 클리어됐습니다. 한 번은 아비 게이트, 아프가니스탄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출구이기도 하고요. 메인 엔트런스가 있고 그리고 그 아비 게이트가 약간 메인 그 입구 출구에서 오른쪽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은 이스트 게이트라고 있고 그리고 그 아비 게이트라는 곳에 바로 그 북쪽에 그러니까 메인 엔트런스에서도 한참 떨어졌겠죠. 노스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폭발이 바로 이 아비게이트 입구에서 일어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그 또 근처에 있는 호텔, 호텔이거나 호텔 아주 가까이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그 바튼 호텔이라는 곳인데, 당연히 이 호텔은 공항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탈출하기 직전에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모든 것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셧다운이죠. 일단 모든 것들이 멈춰진 그런 상태입니다. 미군은 적어도 3명이 다쳤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미군이 숨지기도 했다고 하고, 목격자들은 아기는 숨졌다 현장에서 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피 흘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휠체어에 실려서 어디론가 이송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현재 러시아가 또 이런 내용은 빨리 비교적 제대로 정확하게 보도를 합니다. 13명이 숨졌고 15명이 부상했다는 겁니다. 부상당한 사람 가운데서 어린이들도 있고 또 미국 해병대원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공항 안전을 최대한으로 얼마나 열심히 지켰겠습니까? 그러나 조끼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본인의 몸과 함께 날려버리겠다 하는 ISIS-K 그런 그 대원들의 여러 가지 의지를 막을 수 없죠. 살겠다고 지키는 사람들과 죽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더 강한지는 뻔한 일입니다. 탈레반이 지금 현재 공항 주변을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공항의 안전과 모든 것의 책임은 미국이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게이트 폭발이 발생한 이곳은 미군과 영국군이 있는 곳이었고, 영국의 국방장관이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대국민 연설에서 말을 했죠. 미군이 빨리 철군하는 것이 답이다. 지금 공항에 대한 ISIS-K의 공격 위협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극박하고, 그 같은 공격을 했을 때는 치명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레반조차 막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시스가 탈레반의 적이기 때문에 아주 미묘하게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서 탈레반이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싶은 세력이 아프가니스탄 내부에도 역시 있는 거죠. 아이시스가 이슬람일 국가를 만든다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게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지지했겠습니까?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탈레반도 지지하지 않는 제3의 또 다른 위험 요소, 테러 요소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날 이제 경고를 했었고, 이미 이제 그 공항에서 철수를 한 그런 그 나토 연합군들도 있고, 국무부도 얘기를 했죠, 어젯밤에. 공항으로 가지 말아라.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떠나라. 특히 애비게이트, 동쪽, 남쪽 게이트라고도 하고 동쪽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폭발 이후에 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와야 될지가 막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캐나다, 홀랜드, 폴란드는 이제 그 공항에서의 임무를 끝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실에서 나와서 국민에게 뭔가 얘기를 하겠죠. 대통령이 직접 하던가 국방부가 브리핑을 당연히 할 테고, 국무부도 얘기를 할 테고, ABC 방송의 현지의 특파원 최고 책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졌다. 미군이 철군한다고 철군 시한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며칠 전에 이 같은 탈레반도 아닌 또 다른 테러 그룹 아이시스가 자살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지도부 다른 의원들 할 것 없이 비난을 많이 받았던 의원들이 있죠. 민주당 의원 1명, 공화당 의원 1명, 소리 소문 없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하루 24시간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포함을 해서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한 사람은 해병대, 한 사람으로는 육군으로 이라크에 참전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철군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군인이었다가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사람들이 군인을 존경하잖아요. 그들에게 표를 주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의사당 안에서 적어도 어제까지 그제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한다는 것을 찬성을 했던 군 출신 연방 상원의원 하원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지 않고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었던 2명의 공화당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은 카불 공항 현장을 보고 오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8월 31일 철군 계획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사추세츠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세스 몰튼 의원과 미시건이 지역구인 피터 메이저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현장을 눈으로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 미군에도 위험하다. 철군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몇 시간 만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철군을 한 이상 모두 안전하게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현재 약 1000명 정도의 미국인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많고 더 많겠죠.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그동안 미군과 나토군을 도와서 운전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통역을 했다던가 하는 수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지금 약 정확하진 않지만 1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8월 31일에 완전히 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에도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군도 미국 대통령도 탈리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부에서 떠나지 않는 미리 떠나지 않는 떠나는데 협조하지 않고 아니면 망설이건 그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겠죠. 구구절절히 슬픈 사연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경고를 하고 어느 정도 원망 섞인 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아이시스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알카이다가 있었고 알카이다보다도 탈리반이 먼저죠. 탈리반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94년도, 92년도 이때 만들어지면서 구소련이 나가고 나서 바로죠. 공산당도 싫고 우리는 무슨 아프가니스탄 현재의 정권도 싫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구소련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니까 우리 이슬람 방식대로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고 탈리반이 만들어져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리반이 정말 아주 엄호 이런 단어가 생각날 정도의 아프가니스탄을 이끌다가 2001년도에 무너지게 됐죠. 정권에서 내놓게 됐죠. 그러나 탈리반은 죽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금 미국과 대적을 해서 미국과 나토군보다도 더 강한 탈리반이 됐는데 그 사이에 탈리반이 뒤로 숨어 있는 동안 2014년도에 아이시스가 나옵니다. 아이시스가 나오는 것은 알카이다라는 9.12 사건을 저지른 오사마 빈 라덴이 배후에 있는 이 조직이 미군이 들어가면서 힘이 약해지고 2001년도에 이제 미군이 들어갔으니까요. 탈레반에게 뭐 알카이다 내놔라, 오사마 빈 라덴 내놔라 해서 탈리반이 노, 알카이다도 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알카이다가 약해지고 생긴 게 아이시스입니다. 알카이다에 잡으면 뭐합니까? 아이시스가 또 생기고 탈리반 또 생기고 탈레반의 또 다른 지부 또 생기고 절대로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의 그 문제를 중동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도 아닌 종교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러시아나 영국이나 미국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시스는 그래서 탈리반이 2001년도에 힘이 약해지고 알카이다도 무너지고 했을 2014년도에 생겼는데 이 아이시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탈리반의 말하자면 또 다른 지부인 겁니다. 탈리반이 하는 것이 탈리반 그 지도부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탈리반에서 빠져나와서 생긴 게 아이시스입니다. 말하자면 한 보험회사가 있어요. 이 보험회사에서 지금 우리 회사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고 빠져나와서 또 다른 비슷한 그런 것을 세우죠. 그게 지금 탈리반과
아이시스와의 관계고 탈리반은 먼저 생겼고 약해진 듯 보이지만 힘도 훨씬 많고 인원도 많습니다. 아이시스에 비해서. 그 같은 탈리반의 아이시스가 적이다 하고 지금 대들고 있는 그런 그 형태이거든요. 물라 모하메드가 그 탈리반을 이끌 때 지금은 뭐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숨졌습니다마는 아이시스가 거기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오늘 탈리반과 미국과 나토는 여러 가지 약간의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철군해라.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철군해. 대신에 철군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줄 돈은 줘야지 돼. 그 달러 아프가니스탄 이름으로 리저브드 돼 있는 뉴욕에 지금 갖고 있는 70억 달러 이건 줘야 돼. 대신에 빨리 나가 하는 상황에서 아이시스가 지금 방해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특히 힘든 사람 가운데 한 그룹이 기독교 그룹입니다. 탈리반이 들어오면은 탈리반은요 그 안에서 개종을 권하는 그런 그룹 기독교 그룹이 되겠죠. 기독교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너네 개종해라 하잖아요. 그쪽의 법으로는 또 특히 탈리반의 법으로는 처형입니다. 사형도 아니고 처형이에요. 그런데도 열심히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과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그렇게 해서 개종된 소수인 종교적으로 상당히 소수인 기독교인들이 나오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탈리반 카불 공항 근처에 갔다가 못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공회 계열의 비영리 재단이요. 버지니아주에 본부가 있습니다. 카타티스모스 글로벌이라는데 공항 내부와 지금은 스페셜한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의 소수인 기독교인들이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항 내부와 관계가 있어야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2명의 사람들 기자들과 연관이 있다던가 하면은 기자들이 타고 나오는 차터 전세기에 타고 나오고 어제 또 말씀드린 아프가니스탄 기자로서 멕시코의 외무장관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극박하게 연관을 해서 멕시코가 뭐 이민 수속 미국처럼 스페셜 비자 수속하는데 오래 걸려 이런 것 없이 급속으로 해준다던가 아니면 카불 공항에 직접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어디로 가서 그 오는 사람들을 먼저 받아라는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종교자유위원회 독립적인 아주 초당적인 연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종교 소수인 기독교인 보호를 요청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그룹을 보호를 해줄 수도 없고 어떤 일을 막을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이 같은 그룹들도 전세기를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빠져나오게 하려고 완전히 무슨 작전인 거예요. 영화보다 더한 리얼리티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국방부조차도 그러한 그 전세기를 하고 하는 것을 지원하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국방부가 주도하는 미군이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심지어는 글렌백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아주 보수적인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하고 음모론도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으로 돈 되는 사람은 뭐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비영리 재단 그룹이 있습니다. 나자렌 펀드라는 여기서도 지금 2,800만 달러 기금을 모았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탈출시킨다고. 뭐 20대의 항공기가 지금 마련돼 있대요. 7,000명 정도는 데리고 나올 수 있다 하는데 탈리반, 아이시스와의 또 다른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지키고 있는 철군 며칠 안 있으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다치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일반인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생명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모든 것은 왜 미국식 표현을 하자면 그 chance of game 뭐 이 정도 될까요? chance of game. 그러니까 정말 game of chance라든가 정말 기회의 게임. 기회가 럭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누구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운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정말 이런 상태가 아프가니스탄의 현재의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정치적으로 강한 이슈일지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직접 느끼고 있으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좀 떠나나 했죠, 이슈가. 그런데
사람이 알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알 수 없는 곳에서 상상을 했었던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정말 기회의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을 하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게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원래 이제 9월 20일부터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추가 접종 부스트샷이 이제 시작된다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맞은 지 8개월 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닌데 항상 언론이 조금 빠르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를 했는데 바이오엔텍, 파이저 그리고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존슨앤존슨까지도 전부 맞은 지 6개월이 되면은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 관계자들은 결론을 내릴 예정이랍니다. 충분한 양이 있다고 하죠. 미국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를 1억 도수분을 미국 정부가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 같은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6개월에 한 번 부스터샷 맞는 것을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이별로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부가 8개월이 아니라 6개월 만에 한 번씩 일단 그 부스트샷을 맞아야지 된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전부 함께 발표를 할 겁니다. 점점 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1월 달과 이제 비슷해지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1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2개 주, 미국 50개 주가 있는데 2개 주 사람들이에요. 어디겠어요? 백신 접종 안 받는 플로리다와 텍사스 사람들 17,000명, 14,000명 이상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스에서 북부, 텍사스 북부 지역에서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백신 접종 안 받은 사람보다 백신 접종 받은 사람 생존율이 훨씬 높으니까 가능성 있는 곳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치료를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하는 거죠. 사망률은 그래도 좀 줄어들었어요. 하루 1,100명, 1월 달에 1월 30일에 3,100명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1월 달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때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의료진들 이렇게 했을 때고 3월, 4월, 5월 정도가 돼서야 일반인들에게 아주 편하게 백신 접종을 해줬었잖아요. 4월 달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좀 활발하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1월 달 이전에 맞았던 분들이 이제 백신이 효력을 발휘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병원 입원율은 1월 달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만 사망률은 그때에 비해서 3분의 1이다. 이것으로서 백신에 대한 효력이 증명이 되는 건데 지금도 지난번에 임시적으로 한번 행정명령을 내렸던 텍사스의 주지사가 다시 어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공무원들 이런 곳에 많이 해당이 되고 또 주지사로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만큼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 아래서 돈을 주고 배당하고 여러 가지 다 수단을 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어느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든지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대동소이할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인종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행동하시는 반경이 다른 인종들과 많이 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팬데믹 이후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한국분들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십니까? 한국인 연방 그 하원 의원이 2명이나 있는 곳도 오렌지 카운티고 그 가운데서 특히 연방 하원 의원 그 미셸 스틸이 슈퍼바이저 위원장으로 있었던 그런 지역은 더 심하죠.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팬데믹 이후의 차별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인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2명의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굉장히 길고 깊게 보도를 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팬데믹 관련 뉴스입니다. 아시안 인종차별과 백신에 반대하는 것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팅에서는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슈퍼바이저 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지금 민주당이고 3명은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뭐 공화당 민주당 따질 것도 없이 앤드류 도라는 앤드류 두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비엔나미즈 아메리칸 슈퍼바이저 위원장입니다. 미셸 스틸 다음으로 이제 위원장이 된 거죠. 남가주에서 비엔나미즈 아메리칸으로서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체 그 카운티를 오렌지 카운티 인구가 뭐 한 3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 300만 명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5명 가운데 1명이고 그리고 그 5명의 체어맨이니까 위원장이니까 비엔나미즈 아메리칸 가운데서 남가주 최고위직인데 이분 자체가 인종차별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팬데믹과 비엔나미즈 아메리칸 슈퍼바이저 위원장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공격하는 측에서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슈퍼바이저 이제 미팅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백신 맞게 되는 것은 생화학 무기야. 공격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한답니다. 전부 기록에 있는 겁니다. 비디오로 또 남겨져 있고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물도 못 사게 하고 식품도 못 사게 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겠어요? 앤드류 도 의장이 120만 도스를 이제 말하자면 그 접종을 시킨 거죠. 300만 명 인구 가운데서 120만 도스니까 2번 받아야지 되니까 뭐 1번 받고 2번 받으신 분 계시는 걸로 계산을 하셔서 120만 도스입니다. 이거 우리 축하해야지 될 일이다 했더니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깽판 치는 거예요. 백신 접종 반대, 마스크 쓰는 것도 반대. 당연히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팅에 와서 마스크 안 쓰고 소리 지르는 거죠. 셧다운에도 반대를 했었던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그 당시 셧다운은 그 미셸 스틸 현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위원장이 달라지니까 슈퍼바이저도 달라지는 겁니다. 백신 접종해야지 된다고 하고 마스크 써야지 된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해서 7월 27일 미팅에는 그 이후 미팅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한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와서 이 앤드류 도라는 위원장이 연설을 할 때 위원장에게 너 내 나라에 와서 공산주의 기생충처럼 군다고요. 이 사람이 58살이에요. 어렸을 때 보이였을 때 사이공 함락되고 공산주의가 싫어서 미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피신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공산주의 기생충이래요. 슈퍼바이저 위원장에게. 제가 F자니까는 말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그 어떤 F자 같은 베트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타일러 더든이라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이 사람이 파이터 클럽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대요. 허무주의자로 출연을 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좋다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더해라 슈퍼바이저 위원장 공격하는 거 더해라. 이 같은 인종차별적인 것들이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팅에서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미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지 되는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을 정도라는 거죠. 오렌지 카운티에 뭐 웨스트민스터 이런 데에 비엔나미즈 아메리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곳에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코리안 한국어로 방송을 들으시는 것처럼 비엔나미즈 라디오 방송국도 있고 텔레비전 방송국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잖아요. 비디오 클립을 이 방송사에서 방영을 하고 나서 비엔나미즈 아메리칸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분노도 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지 되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아버님들이 계시는데 리를 사이공이 걱정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공산당과 거리가 멀죠. 거의 공산당을 피해서 오신 분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비엔나미즈 아메리칸의 경우는 어쨌든 락다운 그 시위에서부터 문을 닫기는 뭘 닫아요. 뭐 이랬던 시위에서부터 마스크, 백신 착용, 백신 접종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오렌지 카운티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렬하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모자를 쓰고 미국의 성조기 들고 당연히 마스크는 안 쓰고 침 튀면서 얘기하는 거죠.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청문회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미팅이 있는데 그때마다 슈퍼바이저 미팅에 나타나서 비엔나미즈 아메리칸 슈퍼바이저 의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 홀로코스트지 뭐야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강조해 하고 보건 관계자도 해고하라고 주장을 하고 그 보건 관계자 슈퍼바이저 위원회 뭐 위원들 집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 자녀가 있는데도 자녀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표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들이 이민자들을 후지게 인종차별을 받아도 당연한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종차별적인 이민자를 학대하는 것과 같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중공 바이러스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중공이나 뭐 한국인이나 뭐 비엔나미스나 다 그게 그거지 이런 형태로요. 에이션 아메리칸들을 이런 형태로 또 게다가 되고 오렌지 카운티가 원래는 하얀 색깔이었는데 색깔로 유치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게 브라운으로 옐로우로 돼가면서 에이션으로 라티노로 바꾸면서 비엔나미즈 아메리칸인 앤드류 도가 공직자 슈퍼바이저 위원장이 되자 인종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위원들도 이슈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의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미국이니까 that's okay, that's welcome. 하지만 이 미팅에 와서 인종차별적으로 무슨 거지 같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들도 많아요. 그 가운데는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마스크와 백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외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백신 접종 받는 게 좋다, 마스크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가짜다 뭐 이런 그 사진으로 티셔츠를 만든 그런 셔츠를 입고 오기도 하고 어떤 시의회는 지금 슈퍼바이저를 말씀드렸죠. 시의회 미팅도 마찬가지여서 시의회에서 이 시의원이 뭐 경찰의 보호를 받고 나갔어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헌팅턴 비치 시의회가 이제 그 티토 그 오티즈라는 굉장히 그 음모론 뭐 딥스테이트 하니까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알겠죠. 이 사람이 사임하고 나서 그 자리를 그 론다 볼튼이라는 임시적으로 이제 변호사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변호사예요. 이 사람으로 시의회가 그 자리를 일단 채우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막 소환해야지 된다고 첫 번째 오렌지 카운티 그쪽에 헌팅턴 비치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의원입니다. 그게 싫은 거죠. 소리 지르고 또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알라미타스 교육부 미팅에도 이제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백인에 반대한다 하면서 와서 수없이 시위를 하고 한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얼바인 시의원 태미킴 시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낙담할 그럴 일이다. 그렇지만 놀랍지도 않다.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미스터 도에게 앤드류 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위원장에게 겪는 그에게 일어난 일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션 아메리칸과 에이션 아메리칸 정치인에 대한 오렌지 카운티에서의 인종차별
심하고 솔직히 말해서 양쪽에서 받는다고 태미기 그 시의원은 얘기를 하네요.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조차 이거는 이제 얼굴 색깔, 인종적인 것에서 또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이 있다는 불행한 오렌지 카운티 주민이 과학을 믿지 않고 공공 건물에서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일들이 놀랍지도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좌절과 실망이 굉장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깊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앤드류도 위원장이 보통 사람들이 마스크 발언권 그 잡잖아요. 잡고 앤드류도에게 뭐 물러나라 너 공산주의야 너네 뭐 그지 같은 베트남으로 돌아가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보통 때는 가만히 있는데 요즘에는 한마디 한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나에게 한 말을 그대로 당신에게 뭐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 얘기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에서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팅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미국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대신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한복판, 오렌지 카운티 한복판 뭐 예를 들어 있잖아요. 라브레아와 풀루턴 그리고 그 경계 예를 들면 러스크랜스하고 비치 블루버드에서 조금 저쪽으로 더 가면은 비치 블루버드하고 거기가 어느 길이죠? 길 이름이 매그놀리아인가요? 아무튼 그 뭐 한국 마켓들도 많고 이쪽엔 시온 마켓 있죠. 한남 체인 있죠. 건너편에 무슨 뭐 그 시리 마켓 있죠. 하는 그쪽 지역 그쪽 몰에서나 아닐까. 왜냐면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한인들도 굉장히 위험한 처지, 학교에서 특히 자녀분들이 이제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거. 시간이 지나도요.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또 다른 사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슈가 연결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정선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데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해서는 코비드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코비드 19 이게 가짜다, 백신 접종 안 돼, 마스크 착용 의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부정선거로 이렇게 됐고 지금 몇몇 지역의 그 선거 결과 감사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께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거짓 희망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니 파웰, 린 우드 그리고 여러 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변호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판결이 나왔는데 연방 판사가 그 미시건 선거에 대해서요. 미시건 선거를 뒤집으려고 고소를 하고 했었는데 12월 달에 기각되긴 했어요. 그 케이스는. 그런데도 이것은 불법적으로 부정선거가 아니었는데도 불법적으로 뭐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법의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고 법을 남용하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이다. 이런 형태로 해서 변호사 이름이 린다 파커라는 변호사가 110페이지짜리 어피니언을 써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 두 변호사가 앞으로는 선거 과정이 불법이라고 퍼뜨리거나 거짓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조직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된다 하면서 디트로이트와 미시건주에 소송을 했잖아요. 그 소송 비용을 너희들이 내라. 그리고 법교육 클래스에서 법교육을 다시 받아라. 소송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필수인지 변호사로서 그것까지 공부해라. 이것은 사실은 법 소송을 할 때도 뭐 소송을 할 때는 오히려 뭐 부정선거라고 언론에 나와서 막 얘기하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빼고 있는데도 이 정도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미시건 법위원회가 그들에게 벌 주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그런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드니 파웰은 아직 별말 없는데 린 우드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항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죠. 그때도 그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회에 적응이 좀 안 되는 보편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 있느냐. 미국의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도 정해지지만 미국의 미래도 정해지는 거고요. 지금 비슷한 관련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마이애미 지역의 그 CBS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그 CBS 방송에서 한 건 아니고 퀴니피악이 한 것을 지금 CBS 방송, CBS 마이애미가 보도를 했는데 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한 그 지지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가 물러나긴 했지만 한창 힘을 발휘할 때는 같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비드-19에 대해서 백신 접종 받지 말아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정책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46%만 지지를 하고 51%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지사의 지지율도 상당히 낮아졌어요. 45%가 지지하지 않고 47%만이 지지할 뿐입니다. 2024년도 다 대통령 후보가 돼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여러 가지로 부정선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코비드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것이 그런데 그가 2024년도에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59%가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35%만 지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이 내용은 애리조나의 검찰총장이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의 펀드에 대해서 선거 기금을 조사하는 펀드요. 이걸 이제 중지하겠다. 기금 주는 것을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모양인데요. 왜냐하면 엊그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을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뭐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결과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 감사하는 그 회사가 이런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 CEO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흐지부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따라라. 그게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을 멕시코에서 기다려라. 이런 판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판결이 전혀 시행에 옮기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날 그것부터 없앴잖아요. 행정명령이니까 또 다른 자신의 행정명령으로 엎으면서 하는 말이 지방판사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방대법원이 지방판사가 하라는 그대로 이제 해줬는데도 왜 안 되냐면 멕시코는 미국 법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한들 멕시코가 따를 그 이유가 없고 멕시코의 허락 없이는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시대 때도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에 따르면 행정부에서는 멕시코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멕시코는 노라고 하겠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연방 대법원에 우리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 여기서 사실은 정책은 죽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판결은 죽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언제나 지난번에 멕시코가 근데 협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의 이민법에 대한 난민법에 대한 재량권입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 스타일로 뭔가를 주고받기 거래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바이든은 바이든 형태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요. 그 당시에 7만 명의 그 난민 신청자 미국에 있던 난민 신청자가 있었는데 멕시코 사람들 보낸 것 멕시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 사람들 보내지도 못했고 거의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있죠. 질병통제국에서 이 팬데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파라림픽이 도쿄에서 시작이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은 못 갔고요. 탈리반이 막아서. 그리고 한 명은 난민 자격으로 수영 선수가 나갔는데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은 오스트리아 선수들이 돕고 도와서 결국은 그 오스트레일리아 있네요. 그곳에 호주 선수들의 호주 국가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